지붕 위의 여자 도리스 레싱 1963년 그해 6월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던 한 주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세 남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판이 너무 뜨겁게 달아올라 물을 뿌려 식혀보기로 했다. 그러나 물은 김을 뿜어 올리며 자글자글 말라버려 그들은 아래 플랫, 이 플랫은 아파트를 가리키는 영국식 표현인데 보통 고층보다는 저층 아파트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래 플랫에 사는 여자들 중 누구한테 달걀을 구해서 점심으로 삶아 먹어도 되겠다고 농담을 했다. 2시 무렵에는 교체 작업 중인 홈통에 손도 댈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그들은 항상 뜨거운 열대지방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할지 이런저런 추측을 나누었다. 달걀을 얻어올 때 요리 장갑도 같이 빌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 더위에 익숙하지 않아서 다들 약간 어지러워졌고 그래서 윗도리를 벗어던지고는 두꺼운 양말과 긴 작업화를 신은 발에 햇빛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폭이 한 발 정도인 굴뚝 그림자 속에 나란히 비집고 섰다. 지붕이 몇 에이크씩 이어진 멋진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멀지 않은 곳에 남자 하나가 접이식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40~50m쯤 되는 곳에 굴뚝 사이로 그 여자가 보였다. 여자는 갈색 담요에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있었다. 상체가 보였다. 검은 머리카락, 발갛게 익은 탄탄한 등, 양옆으로 활짝 벌린 두 팔. 홀딱 벗었네. 스텔리의 목소리는 화난 것처럼 들렸다. 45살 정도 된 가장 연장자인 해리가 말했다. 글쎄 말이야. 17살 꼬맹이 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들떠서 연방 싱글거렸다. 스텔리가 말했다. 저 여자 조심해야지 잘못하다간 신고가 들어가지. 아무도 안 보는 줄 아나 봐요. 톰이 더 잘 보이게 고개를 한껏 위로 뽑으며 말했다. 이때 여자가 그대로 엎드린 채 양손으로 스카프 끝을 쥐고 어깨 뒤로 올려 등 뒤로 스카프를 묶고는 일어나 앉았다. 가슴은 빨간 스카프로 동이고 빨간색 짧은 비키니 팬티를 입고 있었다. 해가 나온 첫날이어서 아직은 하얀 피부가 붉게 달아올랐다. 여자는 앉아서 담배를 피웠고 스텔리가 휙 휘파람을 불어도 올려다보지 않았다. 해리가 좀팽이나 좀스러운 일에 재미를 내는 거야 하면서 앞장서서 일하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곳은 타는 듯 뜨거웠다. 해리는 잠깐만 그늘 좀 만들어 볼게 하고 말하더니 건물 안으로 내려가는 천창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해리가 자리를 뜨자 스텔리와 톰은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앞으로 나아가 여자를 훔쳐보았다. 여자는 그 사이 자리를 바꾸어서 이제 보이는 것이라곤 담요 위로 쭉 뻗은 발그레한 두 다리뿐이었다. 그들은 휘파람을 불고 소리를 질렀지만 다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해리가 담요 하나를 가지고 돌아와 소리쳤다. 이리 와 어서. 두 사람이 마땅찮은 모양이었다. 그들이 엉금엉금 기어 되돌아가자 해리가 스텔리에게 말했다. 마누라는 어쩌고? 스텔리는 신혼으로 결혼한 지 3개월쯤 되었다. 스텔리는 어엿한 성인이니 다 알아서 한다는 투로 마누라가 뭐요? 하고 빈정거렸다. 톰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머릿속에는 반쯤 벌거벗은 여자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해리는 아래층에 사는 한 친절한 여자한테서 빌려온 담요를 텔레비전 안테나로부터 줄지어 늘어선 굴뚝들 위로 걸쳐 놓았다. 새로 갈아 끼워야 할 홈통 조각 위로 담요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렇지만 그늘이 계속 움직이는 바람에 담요 위치를 바꾸어야 했기 때문에 작업에 진척이 별로 없었다. 마침내 지붕의 열기가 얼마간 수그러들었고 그들은 흘려보낸 시간을 벌충하기 위해 작업에 속도를 가했다. 스텔리가 먼저 그리고 이어서 톰이 지붕 끝으로 가서 여자를 훔쳐보고 왔다. 이제는 반드시 누웠던데요? 스텔리가 말하면서 농담을 덧붙이자 톰은 킬킬거리고 연장자인 헨리는 입가에 너그러운 미소를 띄었다. 톰은 여자가 아까 그대로라고 보고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자기가 본 모습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었다. 여자가 그 조그만 빨간 팬티를 작은 삼각형만 해질 때까지 엉덩이 밑으로 말아내리는 장면을 마치 목격한 것이다. 여자는 오일을 발라 번들거리는 몸을 온통 드러낸 채 반듯하게 누워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올라오자마자 여자를 보러 갔다. 여자는 이미 거기 나와 있었는데 얼굴을 파묻고 양팔을 활짝 벌린 채 조그만 빨간 팬티만 입은 모습이었다. 밤사이 피부가 갈색으로 그을었다. 어제는 발그레해진 흰 피부였지만 오늘은 갈색 피부의 여자가 되었다. 스텔리가 휙 휘파람을 날렸다.
여자는 고개를 들더니 마치 자다가 깬 듯 깜짝 놀라며 그들을 똑바로 건너다 보았다. 그녀는 햇살에 눈이 부셔 눈을 깜빡이고는 응시하다가 다시 고개를 묻었다. 관심 없다는 이 몸짓에 스텔리, 톰 그리고 나이든 해리는 셋이 다 같이 휘파람을 날리고 소리를 질러댔다. 해리는 젊은 축들을 놀리면서 흉내내는 것이었지만 화가 나기는 그도 마찬가지였다. 남자 셋이 자기를 구경하든 말든 전혀 무관심한 여자의 태도에 다들 화가 났다. 망할년, 스텔리가 말했다. 우리한테 건너오라고 해야지 말이에요. 톰이 키득키득 웃으며 말했다. 헨리가 평정을 되찾고 스텔리에게 한마디 했다. 결혼한 여자라면 남편이 안 좋아할 텐데. 아이고, 스텔리가 도둑군자처럼 말했다. 만일 내 아내가 저렇게 다들 보는 데서 벗고 설친다면 당장 못하게 만들죠. 해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찌 아나 지금 이 순간 거기도 일광욕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 집 지붕에선. 아내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에 스텔리는 기분이 좋아졌고 세 사람은 작업에 임했다. 그렇지만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뜨거웠고 폭염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붕 작업을 면해달라고 십장인 매슈한테 청해보자는 말이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여러 번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커다란 플랫 건물 지하실에도 일거리는 있지만 지붕 꼭대기에 서면 거리나 건물 속에 갇혀있는 평범한 인간들과 다른 차원으로 올라온 듯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다. 그날은 정오 무렵에 1시간가량 동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붕으로 나왔다. 접이식 의자에 나란히 앉은 부부들도 있었는데 여자들은 진홍색 맨다리를 드러내고 남자들은 벌겋게 익어가는 어깨를 드러낸 속옷 바람이었다. 여자는 몸을 계속 뒤집어가며 계속 담요 위에 누워있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여자는 모른 척했다. 해리가 나사를 더 가지러 자리를 비우자 스텔리가 말했다. 자, 가자. 여자가 누워있는 지붕과 연결된 지붕들은 남자들 쪽의 연결된 지붕들과 떨어져 있었는데 어떤 지점에서는 거리가 한 5m 정도 되었다. 그래서 커다란 작업포가 벗겨지고 미끄러지는 가운데 난간들을 따라 옆걸음질을 치고 굴뚝들에 매달려가며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기어 올라가야 했지만 아무튼 마침내 그들은 여자가 곧바로 각밖에 내려다 보이는 툭 튀어나온 작은 사각 지붕 위까지 올라왔다. 톰은 파란 하늘을 등지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있는 여자가 포스트나 잡지 표지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여자 뒤쪽으로는 옥스퍼드 거리의 신축 건물 위에서 작업 중인 커다란 크레인이 커다랗게 원줄을 그리며 지붕들 위로 시커먼 팔을 휘두르고 있었다. 톰은 크레인 속에 앉아 크레인의 팔을 빙 돌려 여자를 집어올린 다음 다시 하늘을 가로질러 빙 돌아와 가까운 곳에 내려놓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들은 휘파람을 불었다. 여자는 냉정하고 초연한 눈길로 그들을 올려다 보더니 독서를 계속했다. 다시금 그들은 화가 솟구쳤다. 아니 정확히 말해 스텔리가 그랬다. 여자가 고개를 들고 올려다 보게 만들겠다고 거듭 휘파람을 불어대면서 햇빛에 뜨거워진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꼬맹이 톰은 휘파람을 멈추었다. 그는 흥분하여 싱글대며 스텔리 옆에 서 있었지만 변명기 어린 미소로 마치 여자에게 이런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지난밤 그는 잠들기 전에 이 미지의 여자 생각을 했는데 여자는 그에게 다정했다. 야유와 휘파람을 날려대는 스텔리 옆에서 발을 가만두지 못한 채 아래 길거리로 곤두박질 치는 협곡을 사이에 두고 1m 남짓 떨어진 곳에 누워있는 무관심하고 건강한 갈색 피부의 여자를 지켜보면서 그가 떠올리고 있는 것도 이 다정함이었다. 톰은 참 낭만적이다. 두 언덕 꼭대기에 서서 마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해리가 소리쳐 부르는 바람에 두 사람은 기어내려갔다. 스텔리는 정말 화가 나서 얼굴이 굳어 있었다. 소녀는 자꾸 그를 훔쳐보며 이제 자기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스텔리는 왜 그렇게 그 여자를 미워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작업할 그늘을 만들어 보려고 담요를 가지고 이런저런 수를 써 보았지만 역시 4시가 다 되어서야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세 사람 모두 진이 빠져버렸다. 이제 그들은 날씨 불평을 늘어놓았다. 스텔리는 기분이 엉망진창이었다. 그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짐을 챙기기 전에 늘 하던 대로 여자를 보러 갔는데 여자는 엉덩이에 걸친 진홍색 삼각형 천을 빼고는 뒷몸을 온통 드러낸 채 얼굴을 파묻고 잠이 든 모양이었다. 경찰에다 확 신고나 해버릴까 보다. 스텔리의 말에 해리가 말했다. 도대체 왜 그래? 우리한테 뭘 어쨌다고? 에이 그냥 내 마누라라면.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톰은 해리도 자기처럼 스텔리의 반응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았다. 평소 스텔리는 일도 빨리 배우고 농담도 잘하고 부침성도 좋은 영리한 청년이었다. 내일은 좀 더위가 가라앉겠지? 해리가 말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다. 오히려 더 뜨거워진 편이었고 일기예보에서는 화창한 날씨가 계속될 거라고 했다. 지붕 위로 올라오자마자 해리는 여자가 나왔는지 보러 가는데 스텔리가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더 이상 불퉁거리지 않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고 톰은 생각했다. 해리한테는 장성한 자식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톰과 같은 나이였다. 이 어린 청년은 해리를 믿고 따랐다. 해리가 돌아와 말했다. 없는데? 틀림없이 남편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스텔리 말에 해리와 톰의 눈길이 마주치며 두 사람은 젊은 기혼자의 등 뒤에서 미소를 주고받았다. 지하실 작업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자고 해리가 제안했고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짐을 챙기기 전에 스텔리가 말했다. 신선한 공기 좀 쐬러 가죠. 해리와 톰은 스텔리를 따라 지붕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미소를 주고받았다. 톰은 해리가 함께 가는 것은 스텔리한테서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라고 믿었던 것이다. 시간은 5시 반쯤 되었고 따사로운 햇빛이 지붕들 위로 가득 쏟아졌다. 이번에도 역시 거대한 크레인이 옥스퍼드 거리에서부터 그들 머리 위쪽으로 시커먼 팔을 휘둘러대고 있었다. 여자는 거기 없었다. 그때 난간 뒤쪽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펄럭거리더니 하얀 실내 가운을 허리띠로 동여맨 여자가 몸을 일으켰다. 아마도 하루 종일 나와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반대편에 자리를 잡은 모양이다. 몸을 숙여 신문이니 책, 담배 등을 집어들고 담요를 접어 팔에 걸치는 여자의 모습을 스텔리는 휘파람도 불지 않고 말없이 지켜보았다. 톰은 생각하고 있었다. 아저씨들만 없었다면 건너가서 말을 붙여볼 텐데. 그런데 뭐라고 하지? 그렇지만 밤마다 여자가 나오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는 여자가 친절하고 다정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어쩌면 자기 플랫으로 함께 내려가자고 하지는 않을까. 어쩌면 그는 여자가 천창 속으로 내려가 사라지는 것을 서서 지켜보았다. 내려가는 여자한테 대고 스텔리는 조롱 섞인 날카로운 소리를 내질렀다. 여자는 깜짝 놀랐고 거의 꼬꾸라질 뻔한 모양이었다. 여자는 몸을 가누려고 난간을 움켜잡았고 물건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는 화를 내며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해리가 익살스럽게 말했다. 미끄러운 계단 조심하셔야지, 아가씨. 그 말이 여자를 스텔리에게서 구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톰은 알았지만 여자는 알 수가 없었다. 여자는 인상을 쓰며 사라졌다. 여자가 화를 낸 상대가 다른 사람들이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톰은 은밀한 기쁨에 휩싸였다. 비나 한바탕 퍼붓지. 스텔리가 푸른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내뱉었다. 다음 날도 구름 한 점 없어 그들은 지하실 작업을 마저하기로 했다. 회색 시멘트를 바른 지하실에 갇혀서 도관을 끼워 맞추면서 그들은 폭염이 내리쬐는 런던의 휴일 분위기에서 밀려난 기분이었다. 점심시간에 바람을 쐬러 지붕에 올라가 보았지만 결혼한 부부들 그리고 셔츠나 속옷 바람의 남자들은 나와 있어도 여자의 모습은 늘 있던 자리에서도 어제 있던 자리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세 남자 모두가 심지어 해리까지도 굴뚝 구멍들 사이로 난간들을 넘어서 뜨거운 연판에 손가락을 대어가면서 기어다니며 빙 둘러보았다. 여자가 나온 흔적은 전혀 없었다. 발이 달아오르고 땀으로 차오르자 그들은 셔츠와 속옷을 벗어붙이고 맨가슴을 드러냈다. 그들은 여자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렇지만 톰은 다시 혼자가 된 느낌이었다. 지난밤 그녀는 자기 플랫으로 그를 초대했었다. 플랫은 크고 바닥에는 끝에서 끝까지 흰 양탄자가 깔려있고 하얀 가죽 쿠션으로 머리 장식을 덧댄 침대가 있었다. 얇은 베일 같은 검은색 네글리제 차림의 여자가 다정하게 굴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톰은 목이 잠겨왔다. 여자가 오늘 안 나온 것이 자기에 대한 배반처럼 느껴졌다. 일을 마친 후 다시 다 같이 올라가 보았지만 여전히 여자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스텔리는 내일도 오늘처럼 덥다면 작업을 안 하겠다.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말을 계속 되풀이했다. 그렇지만 다음 날이 되자 모두 작업에 나왔다. 10시가 되자 기온은 화씨 70도, 섭씨 24도를 말합니다. 70도 정도 되었고 정오가 되기 한참 전부터 80도로 치솟았다. 80도는 섭씨 26, 7도 정도 됩니다. 해리는 십장에 가서 이런 더위에 연판 작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십장은 달리 시킬 일거리도 없다며 그냥 하라고 했다. 정오가 되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 쪽 지붕의 천창이 열리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는데 곧이어 여자가 담요를 말아들고
하얀 가운 차림으로 천천히 나타났다. 여자는 무거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더니 그들의 눈이 닿지 않는 쪽으로 갔다. 톰은 기분이 좋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 여자가 더 자기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이미 셔츠와 속옷을 벗어버렸지만 햇살이 살갗을 태울 듯 뜨거워서 다시 옷을 걸쳤다. 저 여자 피부는 무소 가죽이라도 되는 모양이네. 홈통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욕짓거리를 내뱉으면서 스텔리가 말했다. 그들은 일을 멈추고 연이어 서 있는 굴뚝들 뒤로 돌아가 그늘에 앉았다. 여자 하나가 바로 맞은편에 놓인 노란색 창가용 화초 상자에 물을 주러 나왔다. 중년 여자로 꽃무늬 여름 치마를 입고 있었다. 스텔리가 그녀에게 말했다. 한 모금 간절한 건 꽃보다 우리가 더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얼른 술집에 내려가 보셔야지요. 금방 닫을걸요. 그들은 농담을 나누었고 그녀는 미소와 손인사를 남기며 물러갔다. 레이디 고다이브하고는 딴판이군. 레이디 고다이브는 11세기 영국 코벤트리의 영주의 아내로 알몸으로 백마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 주민에게 과한 무거운 세금을 면해주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받고 이를 실행했다는 전설을 남긴 인물입니다. 이후에 노출증 환자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기도 했다네요. 레이디 고다이브하고는 딴판이군. 스텔리가 말했다. 우리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웃어줄 줄도 알고 말이야. 아저씨도 저 아주머니한테는 휘파람을 불지 않았잖아요. 톰이 비난조로 말했다. 말하는 것 좀 봐. 스텔리가 말했다. 그럼 너는 휘파람 안 불었냐? 그렇지만 소녀는 자기는 휘파람을 불지 않고 오로지 해리와 스텔리만 그렇게 한 것 같았다. 그는 일손을 놓을 때가 되면 뒤에 남았다가 어떻게든 여자 쪽으로 건너가 봐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일기예보에서는 폭염이 곧 끝날 것이라고 하니 서둘러야 했다. 그렇지만 혼자 남을 기회는 없었다. 4시쯤 다른 두 남자는 녹초가 되어 일을 접기로 했다. 둘이 내려가는 사이 톰은 얼른 난간을 기어 올라서는 굴뚝에 의지하여 좀 더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눈을 감은 채 두 무릎을 올리고 반듯하게 누운 여자의 모습, 햇살을 만끽하며 누워있는 갈색으로 그을린 여자의 모습이 얼핏 보였다. 스텔리가 그 여자 어쩌고 있느냐고 궁금해하는 바람에 그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미끄러져 내려왔다. 내려가고 없는데요? 그는 말했다. 마치 자기가 스텔리한테서 여자를 보호해 주었고 따라서 여자가 분명 고마워할 것만 같았다. 자신과 여자 사이에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 그들은 열기 속으로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아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발치개에 서 있었다. 해리한테 담요를 빌려줬던 여자가 나와서 차 한잔 드시라고 했다. 그들은 고맙게 수락하고 1시간가량 프리쳇 부인의 주방에 둘러앉아 잡담을 했다. 부인의 남편은 비행기 조종사였다. 그녀는 30살가량의 영리한 금발의 여자로 잘생기고 예민한 용모의 스텔리를 눈여겨보았고 둘이서 농을 주고받는 사이 해리는 구석에 앉아서 스텔리에게 기혼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 너그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이 어린 톰은 익숙하게 농담을 늘어놓는 스텔리가 부러워졌다. 또한 스텔리가 프리쳇 부인과 어울린다면 지붕 위 여자와 자기의 로맨스는 무사 안전이 보장된 셈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폭염이 끝날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꼼짝없이 땡볕 속으로 올라가야 할 시간이 되자 스텔리가 투덜거렸다. 이런 날씨가 싫은 모양이네요. 프리쳇 부인이 물었다. 괜찮은 사람들도 있겠죠. 스텔리가 말했다. 할 일 없이 지붕을 해변 삼아 빈둥거리며 누워있어도 되는 사람들은요. 당신도 지붕 위에 올라가 봤어요? 한 번이요. 프리쳇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먼지도 많고 너무 뜨거워서. 그러게 말이에요. 스텔리가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시원하고 깔끔하고 작은 플랫과 친절한 프리쳇 부인을 뒤로 하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올라오자마자 그들은 여자를 보았다. 세 남자는 이 형벌 같은 땡볕에도 유유자적한 여자의 태도에 붕괴하며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스텔리의 얼굴 표정을 보고 해리가 말했다. 자, 최소한 일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들은 난간 위로 나란히 설치된 또 한 개의 긴 홈통을 바닥에서 뜯어내 갈아 끼워야 했다. 스텔리는 두 손으로 홈통을 붙잡고 끌어당기다 욕설을 내뱉으며 일어섰다. 빌어먹을. 그는 굴뚝 밑에 앉았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빌어먹을 놈들. 그는 말했다. 우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도마뱀이야? 손에 온통 물집 투성이네. 그러더니 그는 벌떡 일어나 지붕 몇 개를 기어 올라가 그들을 등지고 섰다. 그는 양쪽 입 아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냈다. 톰과 해리는 쭈그리고 앉아서 서로 시선을 피한 채 그를 지켜보았다.
그들에게는 여자의 머리, 갈색 어깨의 위쪽만 간신히 보였다. 스텔리는 다시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다 발을 쿵쿵 구르기 시작했고 얼굴이 점점 시뻘개지며 여자한테 대고 휘파람을 불고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댔다. 발을 구르고 휘파람을 불어대는 그는 정말 미친 것 같았지만 여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미동조차도 하지 않았다. 돌았나 봐요? 톰이 말했다. 그러게, 해리가 언짢은 어조로 말했다. 연장자는 문득 결정을 내렸다. 여자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나거나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결정임을 톰은 알았다. 해리는 일어나 기다란 기름 헝겊 부대 속에 도구를 꾸려 넣기 시작했다. 스텔리, 그는 명령조로 말했다. 처음에 스텔리는 못 들은 척 했지만 해리는 말했다. 스텔리, 우리 짐 싸는 중이야. 내가 매슈한테 말해보지. 스텔리가 돌아왔다. 벌겋게 얼룩진 뺨에 눈은 이글거렸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해리가 말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더위도 수그러들겠지. 매슈한테 모두 더위를 먹었다고 말하겠네. 싫어해도 하는 수 없지. 톰은 해리의 목소리에서 언짢은 기색을 알아차렸다. 쩔쩔 매는 법이 없이 항상 일을 잘 처리해내는 이 작은 체구의 남자. 머리가 지긋하게 생 가정적인 이 남자도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힘든 모양이었다. 가자고, 그는 화를 내며 말했다. 그리고 지붕에 뚫린 네모난 구멍으로 몸을 집어넣고 사다리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아래로 내려갔다. 이어서 스텔리가 여자한테는 눈길도 돌리지 않은 채 내려갔다. 그 다음은 톰이었는데 흥분에 터질 것만 같은 가슴으로 그는 뒤를 돌아보며 여자한테 무언의 약속을 보냈다. 기다려요. 잠깐만. 금방 갈게요. 보도로 내려와 스텔리가 말했다. 난 집에 갈래요. 이제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보였다. 어쩌면 정말 더위를 먹은 것인지도 몰랐다. 해리는 아래쪽 골목의 몇 군데 플랫 배관공사 작업을 맡은 십장을 찾으러 갔다. 톰은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치며 그들이 일하던 건물이 아니라 지붕에 여자가 누워있던 건물로 들어갔다. 제지하는 사람 없이 그는 곧장 올라갔다. 천창이 열려있고 천창으로 이어지는 쇠 사다리가 내려와 있었다. 그는 여자한테서 2미터쯤 떨어진 지붕 위로 나왔다. 여자는 양손으로 검은 머리카락을 뒤로 걸어 모으며 일어나 앉았다. 가슴을 스카프로 단단히 통념해 스카프 주변으로 갈색 살이 붉어졌다. 갈색으로 그은 여자의 다리는 매끈했다. 여자는 말없이 그를 쳐다봤다. 소년은 싱글거리며 바보처럼 서서 여자가 예상대로 다정함을 보여주기를 기다렸다. 무슨 일이에요? 여자가 물었다. 저기 알고 지냈으면 했어요. 싱글대며 간절한 어조로 그는 말을 더듬었다. 그들은 서로를 응시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흥분한 가냘픈 소년과 심각한 표정의 반나의 여자가. 그러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여자는 그를 무시한 채 갈색 담요 위에 다시 누웠다. 햇볕이 좋으신가 봐요? 그는 빛나는 여자의 등에다 대고 물었다. 침묵.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며 그를 품에 안고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그를 왕처럼 자기 침대에 앉혀주고 평생 맛본 적이 없는 상쾌한 술이 담긴 잔을 가져다 주던 여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무릎을 꿇고 여자의 어깨,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면 여자가 돌아누워 그를 꼭 안아줄 것만 같았다. 그는 말했다. 햇빛이 내리쬐도 괜찮은가 봐요? 여자는 고개를 들고 조그만 두 주먹으로 턱을 괴었다. 꺼져요. 여자가 말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거 봐요. 여자는 힘들게 분노를 억누르는 느리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화가 나서 지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비키니 입은 여자를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다면 6펜스짜리 버스를 타고 옥외 수영장에나 가보시지 그래요?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지 않아도 수십 명은 구경할 수 있을 텐데. 여자는 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 여자의 부당한 말에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더듬더듬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좋아요. 쭉 지켜봐 왔는데. 고마워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다시 얼굴을 파묻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여자는 그렇게 누워 있었다. 그는 그렇게 서 있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자는 그를 내쳐버린 것이다. 그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몇 분이 흐르도록 그대로 서 있었다. 계속 버티고 있으면 여자 쪽에서 무슨 말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몇 분은 빨리 지나갔고 여자가 시간을 의식하는 기미는 없었다. 등과 넓적다리와 팔에 어린 긴장감, 그가 가기를 기다리는 긴장감을 빼고는.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태양이 열기 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자신과 동료들이 올라갔던 지붕들을 내려다 보았다. 그들이 작업하던 부근에서 떨리는 열기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런 상태에서도 작업을 해주길 바란단 말이지? 그는 이런 생각에 의분이 치밀었다. 그 사이 여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 줄기 뜨거운 바람에 여자의 검은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날리며 반짝거리는 빛을 발했다. 그는 지난밤 그것을 쓰다듬던 생각이 났다. 여자에 대한 반감이 마침내 그를 움직여 그는 자리를 떠나 사다리를 내려가 건물을 통과해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여자가 미운 마음에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 다음 날 깨어나서 보니 하늘이 잿빛이었다. 그는 물기를 머금은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고소해했다. 자, 이제 당신도 하는 수 없겠지, 응? 꼼짝없이 당했단 말이야. 세 남자는 아무도 일광욕을 하러 오지 않은 빗물이 덧는 축축한 지붕들, 비로 미끄러진 검은 지붕들에 둘러싸여 일찌감치 차가운 연판 작업을 시작했다. 이제 서늘해졌으니 서두르면 그날로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이었다.